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숫자가 바로 떠오른 분도 있을 겁니다. 대략만 알고 정확히는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알긴 아는데 그 숫자를 똑바로 마주하기가 조금 두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돈이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아무한테도 말 못합니다. 자식한테는 더더욱.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여유 있는 척, 아직 괜찮은 척.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그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겁니다. 돈 버는 법이 아닙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재테크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는 60대들이 어디에 돈을 쓰지 않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60대가 되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예전엔 등산 다녀와서 저녁에 소주 한 잔에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가벼운 나들이 하나에도 이틀이 묵직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딘가 뻐근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돈 문제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자식들이나 몰라라 하겠어. 설마 그렇게 오래 살겠어. 이 세 가지 생각이 노후를 갈라놓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남성 기준으로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삽니다. 지금 64이라면 85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수입은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노후의 돈 문제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지 않느냐가 남은 20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체면이 아닌 자리를 사려는 돈을 쓰지 않는다. 퇴직한 남성들에게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일할 때는 달랐습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결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회식 자리를 주도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묘하게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최재순 씨는 35해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부장으로 퇴직했고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그는 제일 비싼 식당을 골랐습니다. 계산서도 먼저 집었습니다. 명절엔 손주들 용돈을 봉투에 두툼하게 넣었고 모임마다 술값을 쐈습니다. 그게 자신이 아직 뭔가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한 지 4년이 지나고 통장 잔액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을 무렵 재순 씨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술값을 내는 건가? 아니면 내 자리를 사고 있는 건가? 그날 밤 그는 오래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다음 모임부터 더치페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의 서열이었다는 걸. 체면은 비쌉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만큼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더 나은 삶에 계속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내 노후보다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때때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웃집 박승태 씨는 67이었습니다. 아들 전셋집 보증금에 3천만 원을 보탰고 딸 결혼식 비용을 절반 냈습니다. 손주 태어나고는 유모차며 카시트며 사들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승태 씨는 혼자 화장실에서 소변에 피가 섞인 걸 발견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자꾸 미뤘습니다. 아들 전세 계약이 석 달 후였고 또 돈이 들까봐 마음이 먼저 다쳤습니다. 석 달을 혼자 버텼습니다. 결국 비뇨기과를 갔을 때 의사는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방광에 초기 종양이 있었고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더니 아들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태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가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계속 돈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노후 자금은 자녀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아버지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혹시 모르니까 사두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는다.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기능식품 박스가 몇 개나 쌓여 있습니까? 홈쇼핑에서 산 안마기 몇 번이나 썼습니까? 운동화 사놓고 한 달 만에 구석에 박아둔 것 없습니까? 김태원 씨는 65에 퇴직하고 건강에 부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먹어야 한다는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홍삼, 루테인, 마그네슘. 지인한테서 좋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건강식품에만 20만 원 가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를 한 봉지 가득 꺼냈습니다. 뜯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2년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건강이 걱정되니 사고, 미래가 불안하니 준비하고, 지금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 삽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불안은 물건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서랍만 채워질 뿐입니다. 현명한 60대들은 이걸 압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도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워진 서랍보다 비어있는 마음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네 번째,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 지출을 줄인다. 경조사비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 사람에게 경조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그 그물망을 잘 유지해야 내가 어려울 때 돌아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청첩장은 다 갔고 문상도 꼬박꼬박 갔고 돌잔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셈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쓴 경조사비가 얼마인지, 그 관계 중에 지금 실제로 내 삶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이웃에 사는 정만호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결혼식에도 갔고 아들 결혼식에도 갔고 친구가 입원했을 때 문병도 2번 갔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만호 씨 자신이 쓰러져서 열흘을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하늘 한 조각만 보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아들이 왔다가 딸이 오고 딸이 갔다가 아내가 왔습니다. 만호 씨 침대 옆엔 아내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혼자 눈을 떠서 천장을 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서는 사흘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는 3분도 안 됐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내와 함께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 만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쌓은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환상을 쌓은 것이었구나. 현명한 60대들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 가야 할 것 같아서 내는 봉투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관계에는 돈보다 시간을 씁니다. 5번째, 정보와 주변 말에 휩쓸린 충동 소비를 하지 않는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건강 정보, 재테크 정보, 노후 정보가 쏟아집니다. 자식이 카카오톡으로 기사를 보내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정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거 안 하면 늦습니다. 노병철 씨는 68배 같은 교회 다니는 지인에게 주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지인이 직접 해서 수익을 봤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그날 저녁 스마트폰으로 증권 앱을 깔았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이틀 뒤에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밤에 자다가 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는 끝내 못했다고 합니다. 노후에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주식이든 좋다는 건강식품이든 친구 따라 등록한 프로그램이든 충동적으로 반응한 소비 중에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현명한 60대들은 결정을 하루 늦춥니다. 오늘 좋아 보인 것이 내일도 좋으면 그때 삽니다.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하루가 200만 원을 지킵니다. 6번째, 몸의 이상 신호를 아껴서 방치하지 않는다.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 쓰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일찍 치료했다면 훨씬 적게 들었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몸의 이상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이 아깝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한수 씨는 66의 왼쪽 가슴 쪽이 가끔 뻐근한 걸 느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육이 뭉쳤겠거니 나이 드니 그러려니. 약국에서 파스 사다 붙였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한수 씨는 통증이 왼팔까지 뻗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를 깨웠고 119를 불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았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했고 치료비와 입원비는 정기검진 수년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 씨는 그 손의 무게가 오래 생각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파스 한 장 아끼려다 아내에게 얼마나 긴 밤을 준 것인지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건강에 관한 지출은 아끼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치과, 관절 관리,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내가 오래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7번째,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돈으로 메우지 않는다. 퇴직한 남성들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할 일이 사라진다는 것.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뼈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그 뼈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엔 해방감입니다. 드디어 쉰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오전이 길어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점심을 뭘 먹을지가 그날의 가장 큰 결정이 됩니다. 그 공허함이 지갑을 열게 합니다. 뭔가 사면 잠깐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배송 문자가 오면 두근거리고 택배 박스를 열면 잠깐 설렙니다. 그게 그날 하루의 유일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텅 빕니다. 현명한 60대들은 돈 대신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오전에 도서관에 가는 것, 텃밭에 물 주는 것, 하루에 뼈대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뼈대가 있는 하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는 불필요한 소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갑을 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몸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검사비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가 오래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이 가족에게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2다리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그게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도 닿을 수 있도록요. 살면서 돈을 많이 써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어제의 건강, 진작 갔더라면 하는 병원,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 없는 하루들. 그것들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직 본인이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주십시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